안녕하세요. 왕장사원인 거 환영입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창업가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이고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뜸북입니다. 네, 직장에 다니는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도 고물부자 장사왕을 가지고 짧은 레슨 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프랜차이즈 엿보고 장사왕 되기라는 마당인데요. 네, 프랜차이즈. 네. 장사하면 누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하라고 하셨던 네네. 옛날에 뜸북이님이. 네네. 맞아요.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창업 자금이 충분하다면 프랜차이즈도 고려 대상. 아. 참 제목 잘 지었다. 네.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디야가 핫했었고 우리가 갔었죠. 프랜차이즈 그쵸. 설명하러 가고. 갔었죠. 박람회도 갔고. 그렇죠. 박람회도 갔고. 그래서 거기서 좀 실한 기업, 실하지 않은 기업들 다양하게 오피스만 차려놓고 여러 가지 이제 창업자도 받는 곳, 혹은 이디야 같이 이제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혹은 이디야 같이 예전에는 작은 그 약간 실속 창업이 가능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퍼져서 좀 사이즈가 크고 돈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곳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제목에서 보시면 창업 자금이 충분하다면이라는 게 충분하다고 하면 아주- 몇 억 정도를 아주 얘기할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3억? 여기서 충분하다면. 근데 그 이 충분이 두 가지로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3억, 뭐 5억 이런 자금의 충분함도 있지만 내 전체 재무적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는. 그렇죠. 전 재산을 그렇지, 끌어모아서 그렇죠. 3억이면은. 그렇죠. 그러면 안 해야 돼. 되는 거죠. 충분하다면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으로 2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억을 떼서 요번에 잘 나간다는 네? 커피숍 하나 그리고 뭐 요즘에 할맥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뭐예요? 할매 맥주. 예, 할맥 여기 할머니 아까 맥주. 있잖아. 거기 사당.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상황에서도 어.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두 개를 뽑으라면은 할맥. 거기가 왜 그렇게 유명해요? 저도 지나가다가 있어서 그럼 봤거든요. 제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할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디야를 꺾어버린 메가커피. 메가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도 메가커피. 네, 거기요. 그렇죠, 맞죠? 네네네. 왜냐면 메가커피. 홍대점에서도 거기가 자리를 잘 찾더라고.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이디야를 팔로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디야가 팔로우했던 것처럼 맞네. 소름 그쵸. 끼친다. 소름 끼치죠. 왜냐면 지금 다 건너편에 있어. 그렇죠, 건너편에 그렇죠. 무조건 같이 한 눈에 들어와. 그죠. 그런 한 자리. 골목 안에. 그렇죠. 그리고 컨셉은 달라. 그렇죠.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친다. 그리고 좀 그렇죠. 매장이 좀 더 크고. 반드시 벤치마킹 했던 것 같아요. 여기만 따라잡자. 그 전략도 꽤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만 따라잡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걸 딱 정해놓고 그쪽 그 손님을 나한테 다 오게 하면 되거든. 합리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우리도 그 전략이었잖아. 처음에 만들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전략이 꽤 따라잡기 괜찮아. 너무 쉬웠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두에 있는 사람보다 가끔은 따라가는. 진취적인 팔로워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처럼. 봐봐요. 제목 자체를 이디야를 떨게 하는 메가커피 1,000호점 돌파 소식이라고 하는데 색깔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왜 만들 때부터. 데뷔 색깔. 예, 처음에 그 이디야는 파란색 해가지고 고딕 이디야라고 했다면 메가커피는 회색과 노란색에 이걸 데뷔를 주면서 눈에 확 띄게 했잖아요. 눈에 확 띄게 하면서 하나, 둘 생기고 커피가 다양하고 그렇게 우리 주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커피로 나오더니 벌써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1,000호점이 돌파됐어요. 장난 아니다. 사실 메가커피는 빅사이즈니까 사실 딱히 맛을 기대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가끔 괜찮은 맛들이 또 있어요. 또 가성비 좋고. 그러니까 참 포지셔닝을 진짜 잘했다라는 거죠. 요즘 또 커피 한 주자 맛이나 아이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몇 번 빨면 없다는데. 맞아. 맞아요. 내가 좋아하지. 맞아요. 맞아. 이게 메가커피숍이 뭐 물론 저희가 있었던 그 메가커피숍은 의외로 이디야랑 동떨어진 곳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좀 의외인 곳이 하나 있었지만은 되게 잘 되는 곳, 성황리 잘 되는 곳은 항상 이디야를 끼고 있더라고. 왜냐면 그루브 건너편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색깔 컨셉이랑 음료 컨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잡고 또 따라오고 잡고 하는 게 커피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그러니까 이 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하는 잘 되는 곳들이 엄청 성장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에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카페베네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이디야가 있었다면 이제는 커피 프랜차이즈 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바뀌긴 하네요. 그럼 누가 점점 탑을 바뀌죠. 지키는 건 쉽지가 그렇죠. 않네. 근데 커피는 계속 먹는 거잖아요. 어.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돌고 누가 쫓아오냐, 잡아 먹히느냐, 멀리 도망가냐, 뭐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디저트 커피숍이 음. 좀 프랜차이즈가 좀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기다려봅니다. 아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하고 디저트하고 자꾸 한 개로 이제 합치려고 하는 브랜드들도 좀 있었고 퇴출됐던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생긴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예요. 커피하고 디저트를 접목시키는 어디 이름이 뭐예요? 홍대 사거리에 예전엔 크게 액세서리 가게였던 곳이 나가고 거기에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이라고 크게 써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맹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보면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초창기 하면 또 메리트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근데 보기도 좋고 메가커피 바로 앞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메가커피를 제일 잘 된 데를 보러 왔다가 여기를 보면 가격은 좀 싸고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좀 싸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아마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이 여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 역전 할맥을 보시면 네. 역전 할맹이 또 아주 엄청난 그 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신기해. 네, 아주 신기합니다. 상치도 못한 브랜드였어. 진짜.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그 트렌드 얘기를 좀 오랫동안 못했는데 네. 이 역전 할맥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올까 해요. 네. 좋아요. 딸을 맞아, 찾아다니느라고 그때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그랬어. 장사를 잘 하지 못하는 걸 이분이 지금 프랜차이즈를 만드신 분이 이걸 가게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왜 잘 되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남아? 그래서 가보시면 뭐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특화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 할매잖아. 근데 사당이 있으니까 그쵸. 약간 나의 있으면 가나 보다 했는데 데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그렇죠. 자꾸 들어가는 거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골목도 근데 대로변이 아니었고 숨겨져 있는 그렇죠. 약간 모텔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여길 찾아오나. 일단 차별화는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가 꽁꽁 얼어 있는 그 맥주 잔에 나오고요. 맥주가 살얼음이 싹 잘하는 진짜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봉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살얼음 맥주.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더 역전 퀄리티가 할매 있는. 정말 이 같이 딸려나온 떡볶이가 있거든요. 뚝배기 떡볶이. 맛있겠다. 이게 아주 찰궁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젊은 먹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원한 맥주와 다음에 떡볶이 먹자. 좋아하잖아요. 라볶이가 들어가. 그리고 통닭도 반만 팔고. 센스. 저렴한 안주들이 질비한. 예, 질비한. 한번 쓸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남동에도 생겼다니까요. 연남동에도 사거리에 생겨서 제가 새벽에 싹 나가봤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역전 할맥으로 가봤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전 할맥이라는 느낌 자체가 연남동엔 안 통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간판을 다는 거 보고 여기서도 맞아. 통할까? 연남동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버글버글 대기 탔어요. 와. 그래서 보면서 참 잘하는 프랜차이즈고 이건 이제 음식점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창업주가. 지금의 창업주는. 이게 굉장히 마케팅에 능하다. 포지셔닝에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할맥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폐업률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를 좀 봐야 되겠지만 항상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자주 오긴 하지만 사실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단가가.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잘 되는 거는 강점이 있기 때문인데 참 역전 할맥을 보면서 돌파구가 있구나. 아주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보면 메가커피나 역전 할맥 보면 가격이 좀 저렴해요. 저렴하면서 요즘 어렵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진짜 타겟은 비싸거나 그렇죠. 진짜 싸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가치 소비가 아니면 비싼 걸 많이 안 사는데 그 대신 이게 먹는 거나 커피
뭐 술, 맥주 이런 거는 저렴하면 아직 몰리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도 연남동에서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술집 저렴한 술집 그냥 술집도 아니에요. 뭐 파스타 뭐 와인 이런 데도 아니고 정말 저렴한 술집에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다. 꽉 차 있어요. 이제 어제부터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매장 내에 장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술집에는 약간 타격이 있겠지만 그쵸.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치고 올라오는 프랜차이즈들이 또 있다라는 거. 야, 살얼음 파인애플. 그건 없었는데 또 생겼나 보네요.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맥주 냉동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맥주잔 네. 냉동고가 따로 음. 있어가지고. 근데 부기님이 최근에 프랜차이즈를 또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예. 또 하실 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7번부터 쭉쭉쭉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를 고려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깨뜨려 보는 눈. 뭘 깨뜨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나를 통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 납품하는 예, 데서 많이 떼가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남을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얼마나 네가 하면은 많이 남을 수 있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좋은 회사를 그 선별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매출이 올라갈 때 얘는 로열티는 올라가는지 얘만 올라가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건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될 때도 저기는 계속 살이 찌워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이가 잘 되는 거에 초점 만들어주는 회사인지 그걸 깨뜨려 보시고 저 회사는 나의 어떤 부분에서 돈을 가져가는구나 하는 걸 아시면 인테리어에서 돈을 이만큼 가져가는구나. 이 사람은 다 싼데 로열티가 세구나.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이 회사와 나의 금전적 계약에 아주 중요한 본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초반에 2억 이상 붓는다. 그리고 다른 거에서는 돈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버리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뉴 개발을 그렇죠. 하는 게 없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잘해주다가 버려진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건 같이 상생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딱 땡겨 먹는 거잖아요. 그치. 가맹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인테리어비 얼마 해서 하고서는 안녕 하는 팔고 거예요. 가는. 없어 도와주세요 했더니 저는 매장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합이 맞는지 그걸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내가 얼마나 남을까 요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이디야 창업 한번 해볼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이런 프랜차이즈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나요? 요즘 프랜차이즈는 저는 있어요. 저는 뭐요? 서브웨이. 그 생각도 한번 해봤지. 네, 서브웨이 하고 본죽. 아주 알짜를 맞아, 가르쳐.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서브웨이 자주 가고 맞아. 젊은 층도 아직까지 선호하고 맞아요. 모든 사람은 젊어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맞아요. 맛있게 먹고 싶기 때문에 서브웨이가 근데 장단점이 있죠. 왜냐면 그게 알바에 따라 되게 달라요. 인원수가 맞아요. 많이 그죠, 필요하더라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알바가 잘하면 능숙하면은 좋은데 맞아요. 아니면 재료도 빨리 맞아요. 맛이 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비슷한 베이글 샌드위치 가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바 영향이 너무 커.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맛이 여기 동하고 여기 동하고 너무 틀릴 수 있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본죽은 대신에 그렇게 많이 손이 안 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약간 저 어머니 때가 일은 하고 싶은데 막 나가고 싶은데 막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저희 어머니 때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본죽 좋죠. 하기 좋을 크기 같은 거예요. 그래, 내 프랜차이즈 비용 전에 신문에 나와가지고 찍어놨거든. 그래서 전 본죽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본죽도 하고 싶었었죠. 아주 알짜를 두 개 지금 리스트를 해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진짜 정말 좋은 입지만 잘 하면 맞아요. 본죽하고 서브웨이는 네. 계속 성장세인 것 같아요. 근데 몰랐는데 본죽이 약간 뭐지? 되게 잘 사는 동네보다는 좀 약간 주택가. 많이 뭐 이제 좀
수준이 아니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곳 그런 데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 의외로. 소득이 낮은 곳. 의외로. 아니 왜냐면은 아파서? 아니 그렇다기보다 본적 나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은 그 공간이 길어. 나가서 막 아픈데 집 앞에 막 아니라 막 경비실 지나서 103동을 지나서 107동을 지나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보통은 인 거죠. 만약에 본죽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죽이라는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 가격 대비 이런 걸 봤을 때 소득 수준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아팠을 때 죽을 사다 준다면 본죽을 사주진 않겠죠. 부잣집들은. 맞아. 근데 우리가 보면 서민적인 문화가 있을 때 그 예를 들면 연남동 같은데 자취하는 친구들 많을 때 그냥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본죽 사다 주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본죽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누구 좀 많이 사다 주는 케이스 많고 물론 본죽이 내가 아플 때도 거기서 사다 먹고 그렇죠. 본죽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닐까. 아주 뭐 더 소득 소비가 높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한테 뭐 가정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이 보양식을 막 그렇죠. 진짜 들어있는 거 닭 하나 삶아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거 막 한 4-5만 원짜리 그런 거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본죽은 그런 데서 잘 되고 특히 병원과 인접해 있는 입지에서는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문자성실을 죽여줘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끝내준대요. 그래서 신촌에 있는 그 병원 거기에 보면은 본죽이 입점돼 있거든요. 아주 뭐 그냥 이만한 가게인 것 같은데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그 안에 입점하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옆에 약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사러 갔다가 이것도 그냥 바로 수순인 거예요. 어차피 약을 사러 왔는데 죽 먹고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 그 최고의 입지인 거죠. 그럼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병원? 그렇겠죠. 그런 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일도 없겠지만 나올 일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굉장히 높겠죠. 그 생각보다 창업 비용 자체는 많이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지 알짜 입지인 곳에만 들어간다면 저도 본죽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본죽은 거의 다 재료를 다 제공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 네네네. 그렇죠. 네. 재밌네요. 서브웨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의외로 개인들이 이렇게 샐러드 가게를 하는 게 유지가 오래 안 되거든요. 진짜. 네,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네. 샐러드 안 돼. 가게가. 저희가 베이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온 식재료가 그게 이제 신선한 거를 그 트럭 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줘야지 내가 어디 새벽 시장 가가지고 뜯어오는 그렇죠. 수가 없어.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전하는 샐러드 가게들이 오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금방 상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치트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오래 이 사업을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샐러드는 제가 아무리 베지테리언이지만 생 차가운 음식을 오래 안 먹어요. 여름 아니면은 그 서브웨이는 구워주지 고기 들어가지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좋은 너무 거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웨이를 누가 쿠이즈너도 타겟했다가 쿠이즈너가 안 됐잖아. 서브웨이보다는 쿠이즈너? 쿠이즈너라고 해가지고 외국 브랜드 거기도 처음에 서브웨이가 찬 샌드위치만 했던 시절에 쿠이즈너 우리는 구워서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서브웨이도 우리도 구우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쿠이즈너가 폭락했죠. 너무 재밌다. 쿠이즈너 잘 됐는데. 재밌네.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 프랜차이즈 얘기 나왔으니까 할맥하고 GP 얘기를 해보는 편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진짜요?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다. 그럼 창업 비용도 좀 알아주세요. 창업 비용, 뭐 정보 공개서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 것들, 뭐 뉴스 관련된 이슈들, 폐업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반찬 가게도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가 개인 동네 반찬 가게 조금 찜찜하고 백화점이 없는 곳도 많고 해서 요즘 시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좀 믿기지는 않고 그래서 좀 약간 그 백주부 스타일로 누가 약간 냈더라고요. 그 브랜드들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좀 깔끔하게 세트로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었는데 반찬 메리트가 있어요. 정말 수요는 많은데 그렇죠? 우리 주위에 아직 그렇게 이런 브랜드다 이게 1등이다라는 브랜드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웨이처럼 저는 체인으로 해서 하나만 하면 소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격을 이제 매입할 때도 매입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입지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몇 개의 지점을 한꺼번에 해서 여러 한 3명 정도의 창업자들과 함께 하면 저 반찬 가게는 우리 동네 반찬
가게가 잘 되는 것만 봐도 정말 잘 되거든요. 거기 잘 되죠. 네네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돼요. 정말 잘 돼요. 잘 됐구나. 네, 정말 잘 우린 돼요. 반찬 안 사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 정말 잘 돼요. 맛있어. 저 거기서 있을 때 거기다 그냥 밥 햇반 하나 가져가고 그렇죠. 그거 몇 개만 하면은 10,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면 그쵸. 3개 고를 수 있거든요. 행복해요. 진짜 그러면 행복해. 맛있게 먹어. 진짜 감사하죠. 네. 감사할 정도로. 그게 이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뚝딱 도시락이 너무 만들어지니까.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참 반찬 가게는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는 또 이렇게 도시락 문화가 이제 부활되는 이 와중에 다양한 반찬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사다 보면 진짜 너무 비싸요. 맞아요. 해먹기도 너무 어려워. 예, 건새우볶음 먹고 싶다. 그렇죠. 큰맘 먹고 재료를 사도 또 요리할 시간이 매일매일 요리를 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많이 버려지면 들어요.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죠. 게다가 요번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야채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고 너무 정말 2중고, 3중고예요. 반찬 가게는 근데 어렵겠네. 그렇죠.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렇게 이게 항상 스테이블하는 그런 재료 반찬을 해야겠죠. 두부 같은 그렇죠, 그렇죠. 건새우도 되겠네. 건새우볶음 먹고 그치? 싶어요. 그런 걸 딱딱딱 하는 그런 센스가 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료비가 이렇게 상승됐을 때 상세해질 수 있는 또 맛있는 반찬 이런 거. 참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회는 많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저 샤브보트도 관심이 있는데. 샤브부터 뭐야? 샤브보트 그 샤브샤브 채선당에서 하는 아, 건데 네, 1인 샤브샤브. 아, 이거 괜찮아요. 그거 저는 이제 뭐 어디 뭐 쇼핑몰 갈 때마다 먹거든요.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메뉴 먹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 은근히 객단가도 높고 객단가가 1인당 10,000원 이상이 나와요. 고기가 부족해서 더 시키니까. 와, 그럼 우리가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뚫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남을지 네. 얘기해 봅시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그러면 부기님 창업 얘기, 프랜차이즈 얘기 이번에 안 하나요? 시간이 허락되지 없어요. 않아서 네. 앞으로는 계속 프랜차이즈 아, 10편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꼭 하나씩 좋아요. 녹여내기로 재밌겠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프랜차이즈 얘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우!